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YTN 7시 뉴스 잘 들으셨습니까?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마지막 청문회 진행되고 있었죠. 그동안 청문회에 나오지 않거나 위증 혐의가 있는 핵심 증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증인석은 텅텅 빈 채 진행되고 있죠. 이 마지막까지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오후에 이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블랙리스트 문건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지금 청문위원으로 참여 중인 바른신당의 이혜훈 의원과 연결해서 오늘 청문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상 마지막 청문회죠, 오늘,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연장 결의를 하긴 했지만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시다시피 국회는 원내 교섭단체 중에 하나라도 반대하면 네. 여자를 여자라고 확인도 못 해주는 게 국회 아니겠습니까? 왜 반대합니까? 이유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다 짐작하실 텐데요. 네. 최순실 사태가 오게 한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는 당이 새누리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네. 국회에 대한 또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이건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네. 지금 보면 이 국정농단을 하고 정말 네. 국민들 보기에는 기가 막힌 정말 어떻게 이게 나라냐 하는 정도의 일을 벌인 것도 기가 막힌데 네. 아직도 지금 전혀 부끄럽거나 반성하는 기미가 없이 네. 국민 앞에 나와서 진실을 밝혀야 될 텐데도 나오지도 않고 네. 지금 대여섯 번 이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국조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검찰에도 안 나가고 헌재에도 안 나가고 그렇죠. 발목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 그다음에 나와서 또 심지어 나오는 사람 몇 사람은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너무나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온갖 증거가 다 드러나는데도. 네. 정말 국민들 속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우리 이혜훈 의원 그러면 또 경제 쪽으로 참 상당히 나름대로 내공이 있으시고 전문가신데 제가 오늘 3분의 2 정도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여쭤보지만 3분의 1에 대해서는 또 경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예. 네, 그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이혜훈 의원 그러면 조윤선 장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오후에 나왔습니다. 그죠? 네. 오전에는 예.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어제 냈어요. 근데 못 나온다는 사유서가 너무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유가 뭐냐면 네. 지금까지 한 진술을 그대로 하게 되면 위증이 되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태까지 했던 진술을 바꾸게 되면 네. 옛날 진술이 위증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자기 방어를 할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네. 안 나온다는 이건 무슨 이런 궤변이 있을까? 그러면 이 얘기는 네. 지금까지 자기가 한 진술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사유서를 낸 거죠. 답변을 할 때 이렇게 조윤선 장관의 얼굴이나 표정 같은 거를 보니까 정말 좀 속 시원하게 자기도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할 사정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바디 랭귀지 몸짓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 못할 사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누구를 두려워한다기보다는 본인이 말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니까 그렇겠죠. 지금까지 위증을 일관해 왔는데 네. 위증죄는 굉장히 크잖아요. 네. 1년 이상의 징역, 그럼요.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와서 말을 바꿀 수도 없고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오늘 이제 국조위원들이 계속 추궁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툭 뱉었습니다. 네. 그전에는 블랙리스트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지도 못했다라고 계속 거짓말을 그렇죠. 해왔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위증에 걸리는 거죠, 일단은.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 보고를 받았다. 네. 하면서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걸 뭐라 그랬냐면 예술인들 지원을 제한하는 명단. 예. 우리가 그거를 블랙리스트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정도 학력이 되시고 그 정도 경력이 되는 분이 그걸 블랙리스트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고 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본인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분이 계속 장관직을 유지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누구도 그 부분에 동의를 안 하죠. 그래서 오늘 국조위원들도 전부 해임 건의안 내겠다. 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이게 이제 모든 거의 국조위원들의 공통되는 질타였는데요. 네. 근데 본인은 계속 사퇴하지 않겠다. 이걸 고집을 하고 있어요. 네. 참 정말 걱정입니다. 장관직에 있으면 왜냐하면 뭐가 좋아요?
그거야 제가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요. 예. 왜 문제냐면 지금 이분이 하고 있는 그 부서가 문체부 아닙니까? 네. 문화융성을 책임지고 진두지휘해야 할 뿐입니다. 네. 근데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부당하게 특정 인사들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한다고 피해를 주고 네. 편을 갈라서 아예 문화계에서 도태시키려고 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화를 말살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를 융성시켜야 될 책임자가 문화를 말살시킨 주범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 직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야죠. 네. 그래서 장관직을 벗고 본인이 떳떳하다면 특검에 가서 모든 수사를 공정하게 받고 잘못된 모든 누명을 벗고 돌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네네. 저도 거기에는 뭐 크게 뭐 반대하는 생각이 없는데 우리 이혜원 의원께서 보시기에 오늘 정인석에 보니까 너무 초라해서요. 그 박상진 네. 사장도 안 나오셨어요. 그죠? 자살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살 위험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근데 아까 병원에서 진단서라고 끊어보낸 것을 네. 우리 하태경 의원이 이걸 또 전문가 의견을 구해서 급히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이거는 급조된 위조 진단서다라는 네. 부분을 이제 조목조목 따져서 발표를 하셨는데 예. 누가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어제까지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오늘 갑자기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데 굉장히 건강이 심각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믿기 어려운 편인데 네. 대부분 나와서 위증을 할 가능성이 많거나 위증을 하지 않으면 또 자기의 범죄 사실을 고백해서 다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잘 안 나오시죠. 박상진 사장 그러면 삼성전자 돈 78억을 최순실 정유라한테 이렇게 건너준 행동대장이고 그죠? 네. 220억 원에 달하는 삼성의 정유라 말 사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집행 서명한 당사자인데 네. 이분이 안 나오시면은 결국 삼성 여러 가지의 그 뇌물죄 성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삼성과 네. 코레서 스포츠라는 게 이제 사실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회사잖아요. 네네. 그 회사 간의 220억 원의 이제 계약서를 이렇게 찬찬히 뜯어보면 네. 저는 이게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표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성마 선수 유망주를 육성하는 계약이었다. 이거는 절대 성립 안 한다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강아지 배변판, 강아지 무슨 펜스, 강아지 패드 이런 것들을 막 사고 네.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지급한 것처럼 돼 있는데 네. 보도가 그렇게 나갔더니 삼성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런 것까지 세부적인 항목은 받아보지 못했고 그냥 네. 운영비라고 뭉뚱거려서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것만 받았다. 근데 문제는 이 계약서에는 그 운영비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3페이지에 걸쳐서 네. 큰 항목만 13개고 13개 항목별로 각각 또 작은 세부 항목이 5개씩 다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지 그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지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써놨어요. 네. 그리고 요거에 맞춰서 모든 영수증을 다 내게 돼 있고 매달 말일이 되기 전에 네. 회계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걸 하나도 지키지 않았는데 지키지 않은 거를 관리도 안 했다는 얘기는 돈을 줘놓고도 그 돈이 제대로 계약대로 쓰이는지 챙겨볼 생각이 아예 없었다는 얘기면 이거는 그 돈은 마장마술 때문에 준 게 아니라 그냥 쓰라고 누구한테 네. 통째로 준 일종의 뇌물 개념이나 그런 거 아니겠냐. 그렇죠. 그게 상식적인 추론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추론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죠? 예. 왜냐하면 네. 그리고 계약서는 분명히 8월 26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5월달 생활비까지 청구했다라는 이제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것들은 보면 그런 것까지 제대로 안 따졌다면 네네. 이거는 그냥 계약서대로 뭔가 선수를 육성하려는 게 아니고 네. 뭔가 이렇게 그냥 누구한테 편의를 주려고 그 사람한테 갖다 준 돈이 아닌가. 네. 그리고 6명의 선수를 육성해서 지원하는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네. 나머지 선수를 선발하려고 하는 이제 그 승마협회 전무 그 사람을 최순실 씨가 마구 화를 내면서 이게 누구 때문에 생긴 돈인데 선수를 선발한다고 방송용으로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이제 욕설을 하면서 네네. 그렇게 하냐. 못하게 선수 선발을 못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정유라 씨 한 사람을 지원받은 거니까 이거는 정유라 씨 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주는 돈이라고밖에 안 보이죠. 인용을 하면은 꼴값 떨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네. 그 지금 여러분은 이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듣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이혜훈 의원께 질문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우물정에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방송을 위해서 이혜훈 의원께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청문회 시작하시면서 묵념하셨죠? 네네. 오늘 세월호 1000일을 그렇죠. 저희들이 어떤 생각으로 묵념하시는 동안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요. 네. 그 일이 일어난 것도 정말 가슴이 아픈데 문제는 1000일이 되도록 네. 그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골든타임 7시간 동안 왜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못했는지 그죠. 대통령이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아무 답도 아직도 못 듣고 있는 것이 네. 너무나 덕이가 막힌 거죠. 이 청취자분이 문자를 하나 보내셨습니다. 지금 네. 올라오는 문자 중에서 하나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0917번님 끝자리가 이혜훈 의원님 반갑습니다. 도종환 의원이 블랙리스트 문건이 청와대랑 국가정보원 배후 개입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것을 뭐 검찰 수사를 제가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확인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 특검 발로 나오는 언론 보도를 제가 네. 본 거에 의하면 네. 국정원에 일일이 문화 관련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문체부나 관련 부서에서 신청한 사람들의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서 국정원에서 스크리닝을 다 하고 나서 그중에 몇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면 네. 그 사람들은 빼고 예산을 지원하는 식으로 운영했다라는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국정원이 관련돼 있다라는 거고요. 네. 청와대는 이제 지금 조윤선 정무수석이 있었던 그 시절에 정무수석실에서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네. 류진용 장관에게 보냈다고 류진용 장관이 증언을 했잖아요. 네네. 그 명단을 실행을 하라라는 지시가 왔을 때 이게 누가 만들었냐 했을 때 네. 당시 조윤선 정무수석이 있던 정무수석실이 만들었다라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네. 류진용 장관이 그 증언을 해서 청와대가 관련이 돼 있다라고 의혹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월호나 또는 국정조사에 대한 내용은 또 정치가 풀어가야 될 내용이지만 사실 또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미중일이 이렇게 급격하게 주변 상황을 변화를 시키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놓고 볼 때 우리 이혜훈 의원한테 경제에 대한 얘기를 또 여쭤봐야 되겠어요, 사실은. 네. 예. 지금 서초구는 부동산 가격은 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도 많이 들썩거립니다. 네. 그리고 사실 부동산 3법 이후에 워낙 부동산 값이 뭐 전국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특별히 네. 많이 오른 지역이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그렇죠. 서초를 비롯한 강남 상구가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새로 사는 집값도 올랐지만 전세값이 뭐 거의 기형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육 문제 때문에 저희 구역에 네. 학령기 아동을 가진 부모들이 전세를 들어왔다가 아이를 대학 보내고 나면 이사 나가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네. 지금 뭐 부동산 문제가 결국 우리나라의 하나의 내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게 지금 청문회 일정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상당히 경제 위기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의 권태신 원장은 시카고에 가셔서 IMF에 못지않은 위기가 퍼펙트 스톰이 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작년서부터 정말 IMF에 버금가는 위기가 올 수 있다. 네. 최순실 사건이 터지기 전입니다. 저희가 국정감사를 할 때는. 네. 유일호 부총리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발 대통령을 독대 좀 해라. 네. 대통령한테 애원을 해서라도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 좀 얘기를 들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든지 네. 아니면 대통령이 도저히 안 만나주시면 본인이 부총리로서의 전권을 가지고 경제 비상대책을 좀 세워라. 이런 얘기를 거의 저희가 호소를 했거든요. 네. 근데도 뭐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7419번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정돈충 증인이 제출하지 않은 회의록은 조작되었다는 게 외부인가요? 내부인가요? 그 문건 강제로 좀 뺏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막 얻었는데요. 무슨 예. 얘기냐면 회의록 말미에 몇 가지 안건을 처리하고 제일 마지막 안건으로 예. 정동춘 이사장 해임을 결의하는 안건이 있어서 해임이 된 걸로 네. 1월 12일부로 이제 이 사람은 해임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 있는 회의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정동춘 이사장은 그 부분이 조작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3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종미 이사, 김필승 이사, 정동춘 이사장. 네. 근데 이
나머지 두 사람이 계속 해임돼야 된다고 주장해가지고 한 사람 본인만 정동준 이사장 본인만 반대하고 나머지 두 사람이 찬성을 한 걸로 돼 있는데 네.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두 사람이 계속 똑같은 주장을 하거든요. 네. 해임시켜야 한다. 근데 이제 정동준 이사장 이 사람은 나는 위에서 내려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자를 수는 없다. 네. 그러니 이 해임 결의안은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회의록은 조작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납득이 안 되는 납득이 안 되죠, 정말. 한두 네. 사람이 지금 청문회 안 나오는 게 아닌데 0806님하고 3774번님이 비슷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증인들이 계속 안 나오면 사실 구명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답답한데요. 청문회법 개정을 해서라도 좀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출석하는 악질 증인에 대해서 방지 구인법을 저희가 예.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이제 국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결에 붙이려면 이걸 네. 상정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법안을 상정하려면 국회법이 참 묘한 게 원내 네. 교섭 단체가 모두 합의를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새누리당이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의장님께 아무리 부탁을 해도 의장님 말씀이 국회라는 건 알지 않냐. 네. 원내 교섭단체가 합의를 하면 남자를 여자로도 만들 수 있는 곳이지만 합의를 안 하면 여자를 여자라고 확인도 못 해주는 곳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합의하도록 새누리당을 압박해와라. 이렇게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을 좀 압박해 주십시오. 국민께서 새누리당을 압박해 달라고 하셨는데 우리 이혜훈 의원께서도 원래 원적지는 새누리당 아닙니까? 그죠? 네, 새누리당인데 예. 꼭 몇 분이 계십니다. 이 최순실 사태의 원인 제공자가 되시는 그분들. 네. 그분들이 새누리당 전체가 다 잘못된 분들은 아닌데 네. 새누리당의 그 수십 명들을 일종의 붙잡고 계시는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참 저희가 그분들을 바꿔보려고 길을 쓰다가 안 돼서 저희도 나왔습니다. 한 8분 정도 되는 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 네. 80분, 90분 되는 분이 8분을 못 당하는 정도입니까? 네, 뭐 참 저희도 아무리 해보려고 예, 그래도 안 돼서 알겠습니다. 저희도 포기하고 새로 당을 만들었으니 뭐.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네. 뭐 남은 청문회도 아직 뭐 있는 것 같고요. 어느 오늘 정도 아마 12시 넘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12시 넘겨서라도 애써주시고 국민들이 네. 많이 답답해 하시지만 국민들이 관심이 네. 많은 만큼 오늘도 네.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국민들께 면목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조특위위원인 바른정당의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오세요. 안 된다, 늦었다. 생각 말고.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진짜 쉽다. 컴온! MBC 건축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한 건축박람회가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지하철 3호선 하계울역 앞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네,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